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정리를 빡세게 해야 돼요. 별표 5개 칩시다. 자,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 역시. 자, 얘는 뉴런 2개가 한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신경절이 있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 얘의 신경세포체가 어느 중추신경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교감이나 부교감은 뉴런이 이렇게 2개가 한 세트라고 했죠. 쌤이 위에 그린 게 앞이 짧으니까 교감, 밑에 그린 게 앞이 기니까 부교감이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말초신경계잖아요.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중추신경계랑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로 주고, 그리고 중추에서 받은 자극을 몸의 여러 기관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원심성 신경에 들어갑니다. 원심성 신경은 몸의 중심인 뇌, 중추신경계에서 몸의 바깥 부분으로 자극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말초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중추신경계 속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자, 얘네들이 어떤 중추신경계 속에서 나오냐,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쉽습니다. 보면은 지금 교감신경 먼저 할게요. 자, 교감신경을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뉴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2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네,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길게 뻗어 있는 얘가 척수죠. 근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전부 다 척수 속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총 3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뉴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역시 2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자, 부교감신경은 여기 위에 중내, 그리고 밑에 연수, 그리고 저기 밑에 척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척수는 여기 끝부분, 천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척수의 끝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중내, 연수, 척수 총 3가지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얘가 1번 외워야 될 거 1번. 자, 그리고 외워야 될 거 2번입니다. 2번. 자, 외워야 될 거 2번은 부교감신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 중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이든 전부 다 척수 중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데, 부교감신경은 3군데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기관을 조절하는지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외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쉬워요. 쉬우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겠죠. 자, 먼저 중내. 중내는 여러분 안구운동의 조절 중추예요. 그래서 요 동공 축소에 관여하는 거는 중내에서 나옵니다. 중내는 동공 축소에 관여하는 것만 조절한다 라고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요. 저기 밑으로 가서 척수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방광에 연결되어 있죠. 자, 척수의 끝은 꼬리뼈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꼬리뼈 부분에 위치한 기관, 방광이겠죠. 자, 그래서 위치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척수 끝에서 나온 신경이 방광을 조절한다라고 암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내는 동공, 척수는 방광,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라고 외우면 됩니다. 쉽죠? 그쵸? 자, 요 딱 중내는 동공, 척수는 방광 2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다 라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어떤 기관이든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2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모고에서 매번 나오고 있는 개념이에요. 꼭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교과서 7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질환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신경계에 병이 생기면은 어떤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병들의 증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시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를 구분지어서 질환을 나눕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병을 들었을 때, 자, 얘가 중추신경계가 고장난 건지 또는 말초신경계가 고장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해서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죠. 자, 얘는 치매의 한 종류라고도 합니다. 자, 알츠하이머 병은 대뇌의 뉴런이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억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쇠퇴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감정 변화, 얘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뭐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지적 장애나 인지 장애가 생기는 거죠. 얘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질환이 파킨슨 병이 있습니다. 자,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도파민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의욕을 만들고 의지가 생기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분비되는 게 파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킨슨 병에 걸리면은 일단 신경 전달이 뉴런에서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팔, 다리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팔다리 근육이 많이 떨리다가 온 몸의 근육이 굳게 되고요. 통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운동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말초신경계 질환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다른 말로 루게릭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얘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운동신경이 파괴된 질병입니다. 자, 운동신경이 파괴가 되면은 운동신경이 매개하는 반응기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손이나 팔, 다리 이런 게 약해집니다. 근데 팔, 다리에만 운동신경이 분포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운동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근육이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루게릭 병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 얘는 면역계, 이건 뒤에 방어작용에 가면 배우는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면역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다른 물질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데 얘가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몸을 원래 구성하고 있던 말초신경계들을 부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삭돌기를 싸고 있는 마리집이 손상되고 그리고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손이나 발의 근육이 약해지고 그리고 호흡기 근육이 매우 약화되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작년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홍채, 심장,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 둘, 세 가지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각각 어떤 말초신경계들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A랑 B가 속한 말초신경계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두 개가 한 세트. 근데 C는 한 개가 그냥 다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신경계인지 구분을 할 수 있죠. 자, 위에 두 개는 뭡니까? 자율신경계를 나타낸 거겠죠. 자, 그리고 C는 뭡니까? 얘는 채성신경계를 나타낸 거겠네요. 자, 근데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인지 부교감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절. 근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거.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가 부교감 신경인 거죠. 자,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거. 얘가 교감 신경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C는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일 거고요. 운동신경. 자, 그리고 우리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암기를 했었죠. 자, 지금 A랑 B 봅시다. 부교감 신경은 총 3가지에 위치한다 했어요. 중뇌, 연수, 척수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중뇌는 어떤 걸 조절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까?
그쵸, 얘는 안구운동, 홍채를 조절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했고요. 척수는 위치가 가까운 방광 조절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부교감 신경 중에 홍채를 조절하는 신경이 연결된 곳, 여기가 중뇌를 나타낸 거겠죠. 자, 그리고 교감신경을 봅시다. 심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그쵸, 얘는 척수의 중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C 보면 골격근, 얘는 위치상 척수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내에 있다. 자, 요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암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A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 각각 어떤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절에서는 둘 다 뭐가 나옵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신경절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역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니은은 뭡니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C는 채성신경계에 속한다. 채성신경에 속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인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역시 작년 고2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척수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골격근, 심장,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척수. 자, 그럼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역시 뉴런의 개수로 먼저 분석을 해봐요. 얘는 뉴런 1개예요. 그리고 밑에들은 2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 말은 A는 채성신경계, 원심성 신경이니까 운동뉴런, 그리고 B랑 C가 속한 거는 자율신경계인데 B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으니까 뭐예요? 교감신경을 나타낸 거고 C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기니까 얘는 부교감 신경을 나타낸 거구나. 그리고 둘 다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분석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가 중뇌 연수 척수 끝부분에서 나오는데 방광을 조절하는 거니까 척수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척수의 후근을 통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운동신경 다발이에요.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을 나타낸 거라는 거죠. 자,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은 후근입니까? 정근입니까? 쌤이 운전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얘는 정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근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 니은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 역시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경절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역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럼 B의 말단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은 C가 흥분하면 방광이 확장된다 라고 했네요. 자, C가 흥분한다. 그럼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쵸, 얘는 방광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아니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간내, 되뇌, 소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ABC가 각각 간내, 되뇌, 소뇌 중 뭔지 적어보는 게 첫 번째겠죠. 자, 일단 주름이 많이 져있고 여기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A가 뭡니까? 얘가 바로 대뇌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통수 부분에 달린 좀 작은 뇌처럼 생긴 얘가 소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간뇌일 텐데 간뇌는 여기 중간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 B, C 각각 찾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기억.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뇌는 두 가지 층으로 구분이 된다 했는데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겉질의 신경세포체가 많이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질이 좀 더 색깔이 진한 회색질, 그리고 속질은 색깔이 좀 더 연한 백색질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겉질은 회색질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소뇌이다. B는 간뇌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C는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 자, 소뇌에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쌤이 쉽게 외우는 거 알려줬잖아요. 자, 소주뇌. 얘는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그림은 감각기관 A와 B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반응기관 가나다로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요러한 그림 가지고 푸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와요. 감각기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기관 가, 나, 다 세 가지나 있네요. 자, 이거는 경로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선생님이랑 경로 정리한 거 기억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척수의 역할이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고 그리고 대뇌에서 내린 명령을 다시 반응기로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경로는 B에서 들어온 자극이 척수에서 대뇌로 올라가고 대뇌 속에 있는 연합 뉴런을 지나서 다시 척수로 내려온 다음에 반응기로 연결된 요 경로겠죠. B에서 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선생님이 따로 적어준 필기 내용에서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에서 반응이 들어오면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간다고 했죠. 그 경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얼굴 쪽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이렇게 바로 대뇌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뇌에 있는 연합 뉴런을 거쳐서 반응기로 이동할 텐데 만약에 또 얼굴 쪽에 있는 반응기로 간다. 그럼 척수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 가. 요 경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의식적인 반응이면은 무조건 반사가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는 대뇌로 자극이 전달되긴 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중추가 대뇌가 아니라 척수인 거였죠. 자, 그래서 척수로 자극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대뇌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척수를 거쳐서 바로 반응기로 자극이 가는 B에서 다. 요게 무조건 반사의 경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일단 감각기에서 대뇌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 뉴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네요. 지금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죠. 얘는 감각 뉴런을 나타낸 거예요. 자,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척수 안에 존재하는 뉴런이에요. 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뭡니까? 얘는 연합 뉴런을 나타낸 거죠. 자,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리고 니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는 과정은 A에서 가이다. 분석해봅시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일단 시각으로 감각기가 설정이 되었죠. 그리고 손으로 잡는다. 이 반응기는 팔에 있는 근육이 반응기로 설정이 된 거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시각은 얼굴에 달려있는 감각기입니다. 그러면은 B가 아니라 대뇌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A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대뇌로 바로 갈 겁니다. 척수 거치지 않고. 자, 대뇌에 있는 연합 뉴런을 지날 거예요. 자, 근데 반응기가 어디에 있어요? 팔, 몸통에 달려 있습니다. 얼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척수를 한번 거쳐가지고 반응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척수 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반응기 쪽으로 갈 건데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는 과정은 A에서 나로 가는 거네요. 여기는 가라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거. 자, 요거는 B에서 다의 경로에 의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뭘 나타낸 겁니까? 뜨거운 거를 만지고 재빠르게 손을 떼는 거. 얘는 무조건 반사를 나타낸 거죠. 아까 쌤이랑 위에서 정리할 때 무조건 반사는 어디에서 어디라고 했어요? 척수로 바로 반응기가 연결되고, 자,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거쳐서 얘가 내린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B에서 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신경계 부분은 외울 게 좀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암기를 하면서 꼭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신경계 부분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 꼼꼼하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